바로, 음,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 위에 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영상 녹화돼도 앞부분 그냥 자르면 되니까 괜찮아요, 사장님. 네,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잘라서 드릴게요. 네. 음, 슬라이드 쇼로 네, 처음부터. 됐습니다. 아이고. 위에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비켜갖고 하느라고. 제목은 장누수 증후군과 PM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 드렸으면 이렇게 보시면 보통 뭐 무슨 내용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은 하실 텐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까 할 때 더보기에서 이게 주석 부분인데 이거는 공유받은 건 그게 없네. 아, 여기 있다. 근데 저 이제 너무나 이게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요.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해요. 우와, 그림 네, 그리기까지 네, 그래서, 대박이다. 이거 이제 지우기. 펜은 안 하고, 잠깐만. 아페라 이거는 나중에 저기 해주세요. 이렇게, 음, 예, 뺄게요. 그 화살 커서 또 바꿔야 돼요. 스펜에서. 아, 커서도 바꿔야 되네. 네, 됐어요. 바꾸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그림 잘 보이시죠? 사장님, 밑빠진, 사장님. 지금 네? 앞에 주제 음, 제목 부분부터 다시 정식으로 시작. 다시? 아,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 부분 아예 딱 잘라서 네, 편집하려고. 시작. 다시. 안녕하세요. 이남준입니다. 오늘 장누수 증후군과 PM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연구자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의사들과 다른 분들이 연구해 놓으신 책이나 또 영상 이런 거를 보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해보고자 공부를 했고 그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이거는 독이 밑이 빠졌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하는데 장누수 증후군은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장 내벽의 세포 연결이 약해져 단백질 덩어리, 독소, 세균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도 또 나옵니다. 이러한 것 등이 혈류로 새는 상태. 그래서 어, 장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 그냥 혈액으로 나쁜 녀석들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그다음에 면역계가 이 단백질 덩어리 등을 침입한 병원균으로 인식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항체를 활성화해요. 그래서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세포를 그냥 막 무차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장누수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누수 증후군 하면 뭐 장 설사하고 뭐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너무나 많은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구글링 해서 미국의 이 하면은 이렇게 장이라는 뜻인데, 케어, 병원이 있어요. 이름이 케어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올려준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왔고요. 보시면 왼쪽이 노멀 해서 정상 장이에요. 그러면 밑에 빨갛게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이렇게 벽돌처럼 쌓여 있는 게 아주 작은 세포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이게 옷한 것 같아요. healthy tight junction 해가지고 탄탄한 그런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굉장히 치밀하게 뭐가 물샐 틈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위에 보면 뮤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점액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점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로
굿 박테리아. 그러니까 이제 유익균이죠. 그런 것도 있고, 요 노란 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지금 표시하는 거고요. 요렇게 또 땅콩같이 생긴 거는 여 보면 글루텐, 독소, 까만 거 독소, 바이러스 또는 푸드 파티클. 그래서 이거는 이게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예요. 소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리키것 하면 리키는 줄줄 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새는 그러한 장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파라셀룰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파라가 뭐뭐뭐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은 세포잖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로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게 이렇게 혈류로 들어가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배드 박테리아 유해균이죠. 그다음 글루텐도 있고요. 트랜스셀룰라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의 세포를 그냥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세포를 그냥 관통해서 이러한 노폐물이나 독소, 불순물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타이트한 정션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리키것, 그래서 장누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근본적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와 콜티솔이에요. 그래서 이 만성 스트레스. 현대인들은 어떤 문헌에서는 우리 질환의 90%가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성 스트레스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콜티솔을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장과 혈관도 되게 얇아지게 돼 있어요. 아까 그렇게 벽돌처럼 작은 거, 엄청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은 거지만 그렇게 벽돌처럼 쌓아져야 되는데 그게 더 얇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조그마한 어떤 자극에도 손상받을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원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약물 과용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약물, 우리 뭐 이렇게 급성 염증이 생겼거나 뭐 이러면 이런 약물을 병원에서 많이 쓰죠. 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게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머리 아프면 먹는 거, 타이레놀이라든지 또 아스피린. 예. 또는 뭐 우리 위염하면 이렇게 항생제가 아닌데 소염 진통제 지어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감기 걸려도 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먹는 거예요. 개보린. 이게 다 소염 진통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장기간 복용 시 점막의 재생을 차단해. 그래서 우리도 점막도 하나의 세포인데 세포는 죽으면 새로운 게 또 생성이 돼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갈아줘야 이게 탄탄한 세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재생을 차단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죽을 놈은 시간이 되면 죽잖아요. 세포가. 그러면 거기에 재생이 안 돼서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리키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건데 장내 세균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장에는 세균총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이냐면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폐렴 환자다. 아이가 폐렴이 걸렸다. 그러면 이건 항생제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항생제를 먹는. 그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정제된 탄수화물, 뭐야 밀가루 같은 거, 또 가공식품, 또 도정된 곡물, 흰쌀밥, 그다음에 설탕. 근데 설탕이 나왔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기에 과당이에요. 그래서 설탕이 비싸니까 아마 스타벅스나 어디 커피숍에 가도 시럽을 주잖아요.
그전에는 설탕을 이렇게 큐브 해서 우리가 까갖고 아니면 설탕을 이렇게 넣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과당 시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설탕보다 더 나쁘다. 왜? 더 싸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뭐 첨가제, 각종 첨가제, 방부제, 이게 식품 첨가제 같은 거, 보존제, 이런 것들 전부, 우리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유익균을 죽여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100조개 정도의 균이 우리 장에 있는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50대 50의 비율로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75 이런 정도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 심각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원인은 큰 심각한 문제죠. 술. 그래서 우리는 술을 잘 안 마시지만 정말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인체에 굉장히 술은 빠르게 흡수해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과일주 같은 거 한번 마셔봐도 우리 액티바이즈 이상 빠르게 흡수돼서 벌겋게 일어나죠. 이렇게 취하는 것 같이 얼굴에. 그래서 술이 분해되면 나오는 포름알데하이드. 이것도 잘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장점막을 훼손하고 여드름과 아토피 환자는 반드시 절주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소화계통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이건 뭐 잘 아실 거고요. 크론병 잘 아실 거예요. 또 김수영 사장님은 그 산하의 케빈? 있었잖아요. 파트너 사장님이 그분이 이렇게 크론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임상에 있을 때 이 크론병으로 인해서 크론씨병이라고도 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입원하는 사람이 봤어요. 너무 안 됐고 젊은 여자인데 한 하루 이틀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퇴원하면 또 며칠 괜찮다가 또 입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늘 입원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엄청 괴로운 병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또 장누수 증후군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글루텐이에요. 글루텐이라는 거는 밀, 보리, 호밀 등 곡류에 함유된 불용성 혼합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글루텐 프리 이런 식사도 있고 빵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재배 환경에서 글라이포세이트 이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약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제초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리 변종되어 글라이포세이트를 쓸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정도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루텐은.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글루텐 때문에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러지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도 이렇게 뭐 상추라도 이렇게 심어보면 이렇게 까만 비닐을 덮고 상추를 이렇게 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잡초들이 삐집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적은 면적이니까 손으로 뽑아주지만 미국 같은 데는 막 어마어마하게 그 큰 농장에 밀 농장, 뭐 보리 농장 이런 데잖아요. 그 잡초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초제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밀이나 보리는 안 죽고 이 잡초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같은 식물인데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견디냐면 이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전자를 조작을 한 GMO라고 합니다. 그러한 곡물들을. 그래서 이 글라이포세이트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요 원인 7가지는 조한경의 환자혁명 요 페이지에서 제가 참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매식.
그래서 매식은 외식을 포함한 간편조리 식품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가로하고 제가 GMO라고 했는데 이 매식이나 외식은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버는 게 이유예요. 그분들의. 그죠?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식자재를 좋은 걸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집 남편이 정말 최고급 1인당 15만 원씩 하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봤지만 그 식자재를 구매할 때 그거보다 더 싼 거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싼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뭐 우리 한 만 얼마짜리 밥집 가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3천 원, 4천 원짜리 김밥집 가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식자재를 싸게 하려면 이 GMO, 유전자 조작된 GMO 그 곡물들 또는 콩,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매식, 그러니까 외식이나 매식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돈가스를 집에서 해 먹고 싶은데 다 이렇게 반 냉동으로 된 거 사다가 집에서 튀기기만 하고 거기 케첩 뿌려주면 집밥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 원래 그 식자재는 굉장히 싼 걸 써서 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자, 장점막 염증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 우리가 장에 염증이 생기면 뭘 방해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초래되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를 해요. 그럼 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를 하면 혈관이 경련이 일어납니다. 스파즘이라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는데 우리 자다가 보면 다리에 쥐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혈관이 하필이면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경련이 일어났네? 그게 바로 심장마비예요. 그러니까 그 조한경 박사도 그 자기가 강의하는 동영상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해부를 해보면 이렇게 심장마비 환자들이어서 해부를 해보면 다른 원인이 없고 비타민 B가 결핍된 환자들이 상당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게 PM 제품은 이러한 대사를 장에서 거치지 않고 혈액 내로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NT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시는 링거, 이렇게 주사 맞는 링거 또는 링게르죠. 영양주사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PM은 마시는 링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진단에 어려움이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은 진단이 어려운데 보시면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내시경은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만 가요? 12장 전까지만 가요. 위를 통과해서 12장 전까지. 그 밑에는 소장이고 또 장내시경은 항문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만 가요? 직장을 거쳐서 여기에 있는 게 이게 하행결장인데요. 하행결장 정도 요 옆에 횡행결장이에요. 많이 가봐야 여기 어디 언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이 소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내시경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게 발달을 했냐면 캡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조그마한 캡슐이죠. 그걸 들어가서 소장을 볼 수는 있는데 왜 또 못 되냐? 우리가 이 육모 조직, 소장의 장누수 증후군을 보려면 육모 조직을 봐야 되는데 400배를 확대해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진과 다른 방법으로 소변 검사, 피 검사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기엔 되게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를 보시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요, 장점막의 균열로 독소, 세균, 단백질 덩어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서 왜? 또 장에는 우리 면역세포의 7, 80%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동을 해서 항체를 형성을 해요. 어? 이거 저기 침입했네? 독소, 세균, 단백질 덩어리. 그렇게 하고서 이 항체를 생성을 해서 단백질 덩어리 같은 거는 분자가 비슷하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알러지 있잖아요. 뭐 나는 꽃 알레르기야. 뭐 나는 뭐 복숭아 먹으면 알레르기 있어. 난 땅콩 뭐 이런 어떤 거든지 간에 알러지. 그다음에 아토피. 아이들이 엄청 요즘 심각한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뭐 생리통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있고요. 우울증. 자, 얘가 혈관을 떠돌다가 피부로 가면 아토피, 관절 쪽으로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또 우리가 자궁 쪽으로 가면 생리통, 뇌로 가면 ADHD, 틱장애, 이쪽에 기관지나 폐 쪽으로 가면 천식,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의 그거와 비슷한 건데, 바이러스나 노폐물, 독소 등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글루텐이나 카제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유의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카제인도 많은, 그런, 저기,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잘 골라서 나는 괜찮으면 먹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유를 잘 안 먹어요. 이 카제인의 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서 여러 가지를 공격을 하는데 전두엽 쪽으로 와서 여기도 혈액이 있으니까 혈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을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전두엽 염증, ADHD. 그래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해서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또 돌다가 어디에 염증을 일으키냐? 기저핵 염증인데요. 이거는 틱.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막 갑자기 막 한다든지 뭐 이런 팔을 막 그냥 가만히 무의식적인데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이 뭐 떨린다든지 걸음이 잘 안 걸린다든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제 제목 좀 보세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제목이. 그럼 어쩌라고. 이게 엄청 심각한 거죠. 첫 번째, 이건 제가 썼어요. 해다방. 조금 전에 해다방 시상식을 봤는데요. 저도 이제 요번 주가 해다방 두 번째였는데 정말 주기적인 해독이 필요해요. 왜? 그런 장을 통해서 독소나 어떤 노폐물 이런 것들이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해독이 필수다. 해다방은 저는 한 이제 1년에 두 차례 했지만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꾸준히 해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어쩌라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금해야 됩니다. 이 아깝고 먹기 좋은 버거킹도 못 먹고 그렇죠? 패스트푸드를 금해 라면도 먹기 힘들고 먹을 게 없죠. 세 번째 가공식품이에요. 뭐 라면 뭐 이런 거. 그리고 외식 우리 뭐 짜장면도 나가서 못 사 먹고 매식. 우리가 반찬 가게 가면 막 밑반찬도 막 사가지고 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식품을 팔을 때 그분들이 돈이 남냐 안 남냐를 따지는 데는 반드시 좋은 식자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 그 오징어 싱싱한 거 사다가 막 채쳐서 오징어 젓갈도 제가 담아 먹어요. 안 사다 먹어요. 예. 그렇게 정도 하셔야
우리가 어떤 이런 것에서 조금 독소가 덜 쌓일 수 있다. 단 음식, 뭐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밀가루 음식. 그래서 글루텐 프리로 많이 드시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던 정말 진실이 있어요. 제로 콜라. 근데 콜라를 사람들이 먹으니까 거기에 칼로리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욕을 막 먹었어요. 콜라 회사가. 야, 이렇게 말이야. 달게 만들어갖고 칼로리를 왕창 높이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제로 콜라예요. 근데 이 제로 콜라에 사용되는 스클라로스라는 건데, 뭐, 알룰로스라는 감미료도 있고요. 이거 스클라로스, 감미료예요. 설탕의 10배 정도 되는 감미료.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제로콜라에. 그러면, 자, 뭐라고 조한경 박사는 말하냐면, 한 잔 마시면 유익균의 50%가 손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콜라 한 잔 시원하게 마셨는데, 막 속이 와글와글해. 그래도 어떻게 유산균 또 털어놓고, 막 이렇게 야채 과일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유익균을 좀 밸런스를 맞춰 놓으려 하면, 또 탄산음료, 콜라, 막 이런 거 애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가 면역 질환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로 콜라 같은 거는 차라리 설탕을 먹어라 그래요. 요즘에는. 자, 유제품에서 카제인 부분이 장벽 손상을 시키는데 유제품에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금해줘야 되고요. 또 괜찮은 사람은 먹을 수 있죠. 계란. 이 좋은 계란도 뭐가 있냐면 에그 알부민 알러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란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우유를 먹을 때 꼭 조금 비싸도 유기농 우유, 서울 우유 중에 유기농 우유를 꼭 먹고요. 계란은 등급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래서 1 1번 난각번호 1번, 날카번호 2번, 1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1번, 난각번호 1번을 꼭 먹습니다. 하나, 계란 하나에 한 100원, 100 몇십 원 차이 나요. 네. 병원 진료 처방, 천연 비타민 C를 먹고 또는 유산균 필수고 그 외에 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을 보면 어, 여기서 필요로 한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식이섬유까지. 유산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워 칵테일을 조금 크게 하면, 보시면요, 비타민 A, C, 항산화, 56가지 곡물, 파이토케미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비군, 비타민 B군. 이게 다 뭐예요? 링거처럼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유 유래 유산균입니다. 이거는 2종이 있는데 제가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비에날 17을 과거에 먹었었어요. 한 달에 6만 원에서 7만 원. 생유산균이에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잘 먹으면 좋고 아토피만 이야기하고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의 최대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뤘습니다. 아토피, 습진, 피부염. 감마리놀렌산 복용이 필요로 한데 스피루리나에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A, E, B군, 아연, 철분 이런 것도 우리 제품에 다 들어있죠.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젤슈츠예요. 젤슈츠 사과 맛. 여기에 표시돼 있잖아요. 스피루리나 농축액. 또 하나는 액티바이즈 레몬 라임 원료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비타민 B군, C, 과라나 추출물, 스피루리나 농축액이 들어있습니다. 강황 추출물, 생강 추출물. 그래서 혹시 아토피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이 제품을 더 챙겨 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너무나 많은 원인 제공 요인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원인 제공 요인이 많아요. 뭐, 공기도 그렇고, 중금속도 그렇고, 뭐, 다루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진단이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효약이 없어요.
그 단지 식습관, 생활 습관에 많이 좌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 아빠가 아토피더니 우리 애도 아토피야. 유전이야, 유전. 또, 또 있어요. 엄마가 뚱뚱하니까 애도 뚱뚱해. 아유, 이거는 비만 유전이야, 유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전이 아니에요. 뭐냐면 한 집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 습관을 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노출이 많다. 그래서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이라는 거는 DNA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걸 타고날 때 유전이라고 합니다. 기존 생존권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증상들. 그죠? 아직 질병명으로 밝혀지지 않고 증후군으로 연구 과제가 많아요. 평상시 충분한 영양 공급, 수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요. 대사를 거쳐 소장해서 흡수해야 하는데 대부분 건강식품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므로 NTC 공법을 적용한 유일무이한 PM 제품만이 답이다. 이게 저는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요런 것으로 제가 참조를 했고 제 이름 이남준이고요. 이거는 제 사진이에요. 이상입니다. 금방 끊길 것 같아요. 한 5분 남았네요. 아, 좀 잘 이해를 잘 하셨어요? 들었습니다. 어, 네. 그 결론이 아주 그냥, 네. PM이 선생님, 답이다라는. 예, 그럴 수밖에 맞아. 없어요. 글로벌 A사에 뭐 그런 거를 제가 안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다 뭐냐면 한 주먹씩 아침에 한 10개 뭐 칼맥에다가 또 6알 먹는 거 뭐 이런 거 막 해갖고 먹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먹는 락토 땡 유산균 이런 걸 안 먹은 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안 좋아지잖아요. 왜? 우리의 장이 그만큼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PM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까지. 너무 잘 들었어요. 요거 전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전 페이지, 음. 아유, 이거, 잠깐만요. 이게요, 잘 안 보여요. 시간 다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야. 여기서. 이거 캡처하게. 이거 캡처하게. 우리 빨리, 그럼, 사진 찍어. 결론, 여기서 찍어야 돼요? 결론. 네. 자, 우리 사진 찍을게요. 잠깐만요. 이제 보내고. 보기. 바로 발표자. 아, 다 나왔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중지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이제 다시 틀을게요. 됐다. 나가면 제가 다시 줌을 틀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 40분, 네, 음, 2분 남았어요. 2분. 이따가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기억력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빨리 생각날 때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저는 링거를 좀 맞을게요. 예, 여기. 링거 저도요. 마시면서, 링거 저도 마시면서 이거 마시면서, 하나, 둘, 셋. 아이고야.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안 돼.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전 다 됐어요. 마셨어요. 다 마셨어. 다 마셨어. 음, 링거를 음, 계속, 링거를 계속 맞으면서 들었어요. 네네. 음, 저는 좀 링거를 맞아야겠다가 아니라 링거를 마셔야겠네. 막 마셔야 이래서 되겠다. 링거 좀 마실게. 이게 마시는 링거. 영양 링거. 옛날 말로는 마시는 영양 링게르. 엄마들이 링게르 마셨어, 링게르. 근데 정말 그 강의를 막 적으려고 막 했는데, 적기는 많이, 최대한 적었는데, 이거 되게 알아야 되는 PPT가 부분이고, 있잖아요. PPT 있는데 음, 뭘 적어요. 거기 거의 다 되어져 그래도 또 있고. 내가 적으면, 제 노트에 적으면 음, 좋아가지고,
되게 알고 싶었는데 약간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다 좀 많이 풀렸어요. 진짜. 음. 기저핵 어떻게 이렇게 염증.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네. 기승전결. 딱. 결론까지. 진짜 인재야, 인재. 타고난 인재인 것 같습니다. 1분 미만 남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끄고 다시 바로 링크 올려주세요. 예,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끕니다.